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농구 선수 서장훈 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미운 우리 새끼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서장훈 씨 보면서 성격이 조금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을 추구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서장훈 씨와 옛날에 또 결혼했던 오정희 씨 살도 보면서 한번 두 분의 궁합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서장훈 씨는요, 현재 47세, 47세고요. 갑인년, 호랑이띠, 을사월, 을해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주가 4월에 을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을목이니까, 그쵸? 비록 갑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목생으로 가니까 이것은 을목신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을목신약 사주다. 예, 을목신약 사주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갑기합이 돼 있어요. 갑기합이. 그래서 기토랑 갑이 만나서 더 큰 토가 됐다. 예. 토가 갑기합토로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을목이 옆에 기토를 두고 있었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편재입니다. 편재. 그 편재라서 바로 큰 돈입니다. 큰 돈. 여러분들 자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선수하거나 아니면 아이돌이거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이 편재가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편재가 편재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노력은 요만큼 했는데 돈이 생활 속에 더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복이 아주 좋은 걸 말합니다. 돈복이. 자, 그럼 운동선수가 우리 운동할 때 월급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을 잘해서 뭔가 좀 큰 돈을 벌겠다. 그게 목표 아닐까요? 그게 달성이 되려면은 지금 우리 서장훈 사제처럼 을기충으로 이 바로 옆에 횡재, 그러니까 큰 돈 갖고 있는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돈 갖고 있다. 그것도 요 기토가 뭐다?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각기부터 보니까 서장훈 씨는 건물주로서 맞는 이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생화로 흘러가니까 표현 아닙니까? 표현. 그러니까 그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욱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표현의 능력이 있다 한다면은 말, 글, 그림, 연기, 체육 이것도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생화로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되게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기합으로 편재가 워낙 좋으니까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이 사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좀 찝찝한 거 뭐냐면 해월에 옆에 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뭐다? 요건 바로 사해충이라 해서 사해충이랍니다. 그래서 요게 배우자궁인데 요게 사해충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이혼수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요 지지에 이 충이 있는 분들은 약간 정서적으로 남과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까다롭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을의 배우자의 사회충으로 쳤으니까 일단 이혼수에다가 성격이 좀 남달리 유별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급박하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장훈 씨에 대해서 이 평하는 거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깐깐한 것처럼 나옵니다. 결복도 있고 어느 정도로. 근데 이 사주에 이미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서장훈 씨는 그냥 웬만큼 그냥 대충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혼을 바로 이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장훈 씨가 재혼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사주와 궁합을 잘 맞춰서 결혼을 해야지 실패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이 사회충이 계속 충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을 맞춰주는 게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실을 모르지만 현재 이 사주에는 바로 관이 없습니다.
관이 금인데 을목에 무관사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계속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관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라 제발 좀. 응? 근데 관이 없다고 실망할 거 없다. 왜? 그 사업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 또는 예술가는 오히려 관이 있음으로써 좀 불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관사주니까 그쵸?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무관은 뭘 얘기하냐면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충도 그렇고 관도 없는 걸로 봐서 아주 강력하게 이혼 수도 있고 애 낳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 무관사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자라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0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36세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여기 유금에서 결혼을 했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유금이 바로 뭡니까? 바로 관입니다. 남자 사주의 관이라는 거는 바로 자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의 운에서 자식을 보는 운이 왔을 때, 유금의 운이 왔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식의 운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학이 여러분들 아주 정확합니다. 이 사주학은 해석학이라 해서 절대 틀리지 않는데 인간의 능력이 미달돼서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지 해석학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틀리지 않는다. 자, 또 한 가지 쌍둥이 사주에서 여러분들 70%는 사주지만 30%보다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생년월일이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시까지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그 가문의 혈통,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모, 조상의 유전자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또 약간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왜냐면 직업이 바뀌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쌍둥이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쌍둥이 두 번째는 엄마가 마치 공부를 못했어요. 재미있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로부터 유전자 받았으면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갖고 있을 거고 엄마로부터의 유전자는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학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좋은 학벌과 좋지 않은 학벌의 차이는 뭐냐? 뭐 일단 직업에서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학교 나온다든가 교수를 한다든가 공부가 재밌으니까 또 한쪽 공부가 재밌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아이돌을 한다든가 자 이렇게 직업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다른 생을 살겠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뭐냐면은 운이 좋을 땐 같이 좋게 흘러가고 운이 나쁠 땐 같이 나쁘게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쌍둥이 사주에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다 보는데 어쨌든 서장훈 씨 이 사주에서는 이혼수가 상당히 뚜렷하다. 그래서 다음에 재혼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만큼 엄밀하게 봐야겠죠. 냉정하게.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장훈 씨 사주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혼상 궁합의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이 오조인 사주를 보니까 오조인 씨는 뭐다? 여름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병화 신강 사주로서 굉장히 활달한 사람이에요. 활달하고 활발하고 감정이 얼굴에 그래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 낙천의 성격을 가진 분이다. 오정현 씨는 아마 우리 몰라도 서장훈 씨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시식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시식하다. 왜? 사주가 시식한 사주니까 마침 근데 여기서 오정희 사주 보면요. 요게 관인데 관이 뭐다? 관사혼잡이라 해서 정관평관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정관평관이. 그럼 이것도 뭐다?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느냐. 서장훈 씨도 이혼수 있었는데 마침 또 오정현 씨도 이혼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볼 때 어느 한쪽이 이혼수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사주를 궁합을 정말 철저히 보지 않으면 조금 아쉽죠. 어쨌든 서장훈 씨와 오정현 씨가 결혼을 해서 이충원이 결혼해서 불과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이혼을 한 이유가 뭐다? 서로 제가 볼 때 오정현 씨가 화끈해서 내가 볼 때 서장훈 씨가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됐다 이제 우리 그만 살자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너랑 나랑 친구다 이렇게 편한 사이로. 그리고 서장훈 씨도 자식이 있는데 오정현 씨 사주에 자식은 토인데
이 토가 있지만은 이것이 오사술로 합쳐서 다 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조인 사주에도 남편은 둘인데 자식은 없어서 애 낳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애를 낳는 것이 물론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다. 시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그건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자 보시면은요 오정인 씨는 2011년 전이니까 27에 결혼했으니까 이때 경금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인 씨는요 그 운은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용신을 뭐로 쓰냐 바로 금수를 씁니다. 용신을 금수를. 그래서 오정인 씨는 뭐 그런 대로 좋은 데서 결혼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분이 살았는데 가장 나쁜 운이 온 거예요. 이 불바다 사주에 화바다, 그러니까 병화 불바다 사주에 가장 나쁜 지지가 뭐냐 바로 이 술입니다. 술. 이 술은요 꺼진 줄 알았더니 그 제 안에서 또 불씨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술대운 만난다면은 많은 조심을 해야 된다. 많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이 술대운일 때는 나름대로 비방을 쓰든지 뭐 이렇게 잘 피해가야 돼요. 안 좋으니까. 마침 오정현 씨가 이 술대운에서 바로 이혼을 한 겁니다. 술에서. 술에서 이혼했죠? 왜냐하면 이 술이 오면 오술학으로 완전히 불바다가 바뀌니까 이 사람 최악의 운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오정현 씨 운 자체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제 38세인데 34 이게 5년 동안이니까 3, 4, 5, 6, 7 3, 4, 6가 화급금으로 내가 비로소 뭔가 일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올해부터는 그리고 내년은 어떻다 신축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오정현 씨도 이혼의 아픔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운이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못 잡아도 54세까지는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정현 씨 역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정현 씨가 만일에 또 재혼을 하신다면은 이 사주는 이혼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사주와 궁합을 철저히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간곡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